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무척 덥습니다. 아주 따갑게 더워요. 물론 이렇게 따갑게 더워야 곡식이 잘 익지요. 잘 여물지요. 농촌에서는 이렇게 따가운 이런 기온이 곡식엔 참 좋습니다. 우리 도시 사람들에겐 뜨거운 날이 아주 힘든 날씨가 되지만요. 오늘 본 방송은 그 사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빈살만 왕손이 그 네옴시티를 개발한다. 아주 세계 가장 큰 도시를 만든다. 그 네옴시티 거기에 대해서 빈산반 왕자가 엄청나게 힘을 기울이는데 사우디가 여행객을 받는다. 아주 획기적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본 방송을 드리고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그 부친 장례를 잘 무사히 오전에 마치시고, 그리고 미국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출발을 하십니다. 미국 가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정상들이 모여서 많은 그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장례 치르시면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사히 미국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시길 그렇게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도 보셨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범죄 의혹이 참 여러 가지 많기도 많은 사람,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해서 검찰과 질문 답변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할지 또 묵비권을 행사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을지, 그리고 메모 쪽지 한 거 지난번에 어젠가 그 메모 한 거를 자기는 죄가 없다, 검찰의 그 탄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메모 쪽지를 그거를 답변서로 가름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번에는 자신만만하게 영장을 쳐서 구속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몇 시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질문서가 많기 때문에 뭐 밤늦게 뭐 이렇게 새벽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잼버리 대회에서는 감사원에 투입을 한다. 뭐 3개과가 투입을 해서 그래서 감사를 한다. 감사원에 들어가면요 아주 점 하나 씌운 것까지 다 아주 찾아냅니다. 저도 옛날에 단체장으로 있을 적에 전임의 그 세금 문제, 세무 도덕, 세금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아주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저는 그 당시에 후임 청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저거는 해당되는 거 없었는데, 전임자가 있을 적에, 그 전에 있었을 적에 그 세금 관계, 세금 착복한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 밝혀냈습니다. 참 감사함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문가들이에요. 하여튼
전라북도 잼버리 그 새만금 잼버리 대해서 아주 세세한 문제가 밝혀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 방송에 사우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우디. 여러분들 전에가 방송을 했었지만 제가 사우디 한 2년에 있었잖아요. 사우디는 여행객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와라. 여행객 들어오게 되면 여행객들은 물만 흐린다. 사우디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행객은 들어오지 말아라. 여행객 비자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력에 아주 사우디가 여행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우디에서 첫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패키지 출시. 그리고 여행객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돼서 아주 참 신기하다. 빈살만 왕자가 네옴시티를 계획을 세우면서 그 네옴시티 하기 전에 그 엑스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유치하려고 부산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세계 엑스포 대회. 사우디도 지금 거기를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엑스포를 사우디 유치해서 사우디에 대해서 많은 그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네옴시티를 성공적으로 끌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엑스포 대회를 유치하려면 지금같이 여행객을 출입 금지를 시킨 그런 상태에서는 그걸 유치하기도 어렵고 유치해도 별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겸해서 그 또 전 단계로다가 여행객 그 비자를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 그 비즈니스로 가는데 반드시 사우디 전에 갈 때는 그 사우디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가더라도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초청장을 해줘야 그래 사우디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여행 비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우디에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참 아주 신기한 나라죠. 뭐 붉은 사막도 있고 옛날 왕궁터도 있고 그리고 사막도 있고 또 어느 데는 사막의 그 거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리야드 그 수도야 리야드에 있고 거기에 그 사형수들 직결 그 사형시키는 모습 그런 것도 있고요. 옛날 그 지은 집들 흙으로 지은 집들 그런 집도 있고요. 베두인족들 사막에서 낙타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베두인족 그 다음에 제따 메디나 그런 곳이 홍해도 있고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아마 세계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사우디만큼은 그렇게 많이 여행을 가보지 못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사우디가 그 금단의 땅에 문을 연다. 여행을 받는다. 아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역시 그 빈살만 왕자라는 사람이 세계를 잘 읽고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에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우디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술은 일체 안 됩니다.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술집도 없고 술도 없습니다. 술도 판매 안 합니다. 돼지고기 판매 없습니다. 돼지고기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소매 옷을 입어도 안 됩니다. 긴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하얀 그 남자들 입는 그 아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두루마기 같은 거 그걸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 쓰는 그 터비는 그는 그 무슬림이 아니면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이 사우디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수십 년 넘게 금단의 땅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외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었다. 아, 정말 특이한 얘기입니다. 이거 사우디 역사상 참 특이한 일이에요. 빈살만 왕세자 집권 이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방에 나서면서 엔데믹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참 좋은 여행은 발빠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9박 10일 여행 상품을 만들어 판매에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은 참 좋은 여행이 브랜드를 런칭한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 내놓은 상품이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두바이까지 간 후 리야드행 비행기로 환승 2시간의 비행을 거쳐 도착하며 여행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두바이에서 리야드까지 2시간 안 걸립니다. 2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릴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는 그랜드 모스크와 건국의 상징물이라는 마스막 요새, 대표적 랜드마크 킹덤 타워 전망대 등을 관광하게 됩니다. 리야드에 있는 리야의 남서쪽에 있는 킹덤 타워는 우리 63 빌딩 같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제가 나중에 사우디에 들어갔을 적에 그쪽에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 5층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킹덤 타워. 3일차부터는 거대한 자연과 경이로운 유적을 돌아볼 수 있는 디리야와 아룰라 투어가 준비되어 있다. 사우디 왕조의 첫 번째 수도인 디리야에서는 디리야 유적과 붉은 사막, 전통 시장인 수크 알제를 관광하고 저녁 비행기로 아룰라로 이동해 숙박 후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꼬박 아룰라 관광에 나선다. 아룰라, 여러분들 이게 아룰라의 관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말 타고 있는데 거기서 낙타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 고적으로 세계에서 보게 되면 특이한 그 지역이죠. 이게. 여기를 관광지로 보낸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상이죠. 이게. 진흙으로 빚은 올드타운과 사막 투어, 오아시스 트레일 투어를 하게 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자원인 마다 인샬레 유적과 코끼리 바위 무덤, 하라트 전망대 등을 방문한다. 이후 메디나로 돌아와 예언자의 모스크와 쿠바 모스크, 알바키 묘지 등을 관광한 후 고속 열차를 타고 제따로 이동해 아랍 문화의 보물창고인 타예바트 박물관과 제따의 중심지 알 발라드 초대 군주 압둘 아지즈의 구이었던 나시프 하우스, 바다에 떠있는 모양의 알라마 모스크, 세계 최대 높이의 킹 파흐드 분수를 돌며 관광을 마치게 된다. 참 홍해에 가보면 참 정말 볼만한데요. 여기가 알둘라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게. 여기 알둘라는 아주 관광지로는 아주 참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보통 지금 현재 세계 자유민주국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런 건 판역에 다른 아랍 쪽의 문화와 그리고 그 나라의 특성, 붉은 모래 사막은요, 이 모래가 붉은색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모래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산입니다. 산이 다 붉은 모래입니다. 제가 붉은 모래 가서 맨발로 거기를 걸으면은 그 뜨거운 그 기가 몸에 들어와서 겨우 내내 감기가 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맨발 벗고 거기에 모래산에 올라가다가 아주 거기서 쓰러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이 익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숯불을 밟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혼났습니다. 그 붉은 모래 사막. 제타에서 두바이까지 3시간 비행 후 다시 에미리트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해 인천공항까지 돌아오는 일정이다. 비행시간 약 8시간 20분이다. 직행으로 오니까 빠르네요. 전에 갈 때는 필리핀으로 가서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 환승해 가지고 사우디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제가 그 당시에 13시간 14시간 이렇게 걸렸었어요. 9박 전체 일정 모두 특급 호텔에 머물고 가이드가 전용 차량으로 동행하지만 팁과 쇼핑, 선택 관광은 전혀 없는 노팁, 노옵션, 노쇼핑 상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우디 가시게 되면 뭐 그런 데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 예배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현재 아침에 보고 점심 때 보고 오후에 보고 저녁 때 보고 하루에 예배를 보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은 짧습니다.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쪽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우디는 이슬람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유국가에 다니던 그런 모습을 다니다가는 거기서 아마 벌금을 맞을지도 모르고 또 체포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절대 안 됩니다. 돼지고기 절대 안 됩니다. 여자들한테 사진 찍거나 여자들 가시하고 여자들한테 농호 부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그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치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지만 정통 이슬람 국가인
이곳을 안전하게 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술은 절대 마실 수 없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기내 서비스에서는 와인이나 맥주 등의 술이 제공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에 타는 순간 리야드 공항에 내리면서부터는 열흘간 강제 금주를 해야 된다. 절대로 술 안 됩니다. 모스크에 입장할 때는 민소매나 반바지, 짧은 치마, 샌들은 금지됐습니다. 금지됩니다. 거기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11월 16일과 12월 13일 단 2회 진행하며 최소 출발 인원은 10명, 최대 인원은 각 날짜별 40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아마 이렇게 시범으로 좀 해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우디의 모스크라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각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들어갈 적에는 입구 전에 발 닦는 데가 있습니다. 길게 수돗물이 나오는 발 닦는 데서 발 닦고 손 닦고 귀를 닦습니다. 귀를 닦고 뭐 세수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 세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가시면 리야드에 가면 내무성이라고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현대건설에서 지은 겁니다. 그게 있고 리야드에서 제때까지 한 1350km 되는데 그 고속도로를 현대건설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담맘이나 주베르 가면은 현대에서 지은 해상공원도 있고 또 담수라고 해서 바닷물을 수돗물로 이렇게 증류서 만드는 거 그것도 그때 현대건설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 바닷물을 거기는 물이 안 나니까요. 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수돗물로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은 뭐 부족하지 않고요. 그 바닷물 가는데 사우디는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정말 특이한 나라, 참 이런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볼만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특이한 것도 많습니다. 치안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는 법이 무섭죠. 그래서 법을 잘 지킨다고 이렇게 봐야죠. 리야드에 가면은 뭐 제때가도 그렇지만요. 리야드에 가면은 그 상점 중에 금빵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주 수백 개가 됩니다. 아주 어디 가든지 금빵. 사우디는 금의 나라입니다. 금시장이 그렇게 발달됐고 사우디 사람들은 금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순도 99%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사우디에서 올 적에 그 금으로 되어 있는 뭐 리본, 뭐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참 세계 특유의 이렇게 여행객을 받는다 하는 것을 참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참 이게 사우디도 이제 많이 발전하는구나. 그 왕자가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꾸 바꾸는 겁니다. 네옴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엑스포 대회를 사우디가 유치해야 되고 또 그걸 유치하려다 보면 여행객들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금단의 문, 금단의 나라 여행객을 받지 않던 나라가 그걸 오픈하는 겁니다. 참 제가 볼 땐 감개가 무량합니다.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사우디.
참 날씨는 무조건 뜨겁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거는 기대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비는 안 오고 저 타북 쪽에 가면 비도 오고 쌀이긴 눈도 좀 내립니다. 겨울에요. 근데 이 다른 지역은 비는 없습니다. 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비가 떨어질 때 것도 없죠. 아주 하늘이 맑습니다. 또 밤에 이렇게 사막에 나가서 달을 보면 달이 요 머리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달. 참 공기가 맑습니다. 근데 낮은 날씨가 뜨겁습니다. 아주 건조합니다. 습기도 없고. 참 이 사우디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사우디의 옛날 추억이 생각납니다. 참 사우디 어떻게 보면 사우디도 그 사막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오고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 그 원동력은 뭐 원유 기름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요. 지금은 기름이 고갈돼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세우고 또 이 밀농사 짓는 것도 짓고 그래서 자기네가 먹고 밀농사를 지어서 옛날엔 밀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밀농사를 짓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 나라 국가 그런 나라 어려운 나라에다가 밀을 무상으로 원조를 해줍니다.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즐거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